제 이름은 조장훈이고요. 작년에 인생 2막을 시작을 하면서 앞에 살았던 인생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싶잖아요. 대치동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치동이 굉장히 치열한 욕망들이 부딪히는 아수라장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책에서 또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사실 제목으로도 쓰고 싶었어요. 불교에서 아수라는 단인단신의 악한 무리를 이제 일컫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자바한경이라는 불경에 보면 아수라는 인격화된 한 명의 신으로 등장하는데 원래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신 인드라에게 맞서는 존재인데 맞서게 되는 이유가 인드라가 아수라에 따라 겁탈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신을 위협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 존재. 그래서 저는 이 아수라라는 표현이 대치동에 뭔가 참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사람,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기도 해서 마징가제트의 아수라 백자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아수라장이라고 하면 난리통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셔서 제목 후보에서 탈락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치동이라는 공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대치동이 사교육특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독특한 사회 현상의 중심지가 된 것은 서울 지역의 국토개발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사람들을 당시 강북 도심에 모여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이용한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70년대에는 유신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던 굉장히 서슬퍼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하나 옮기는 것에 대해서 나라 엘리트 절반이 나서가지고 연판장 돌리면서 반대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고죠. 집단들이 그런 연판장을 돌리면서 모교의 강남 이전을 반대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이게 이제 군부 독재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1970년대에 시작한 아파트, 분양된 아파트들이 30년 뒤에 100배에서 190배 정도의 가격들이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이곳으로 이주를 했던 부모들이 자기들 세대에서 계급적인 성공을 실현해 버린 거죠. 결국에는 이 신화에 감화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대치동을 향해 몰려들게 되었고 아이들의 교육을 신경 쓰기 위해서 대치동에 간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했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설득력 있는 신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대치동의 집값 상승, 전세값 상승이 전국의 전세값 상승과 집값 상승 러쉬를 주도했고요. 이 지역이 부동산에 대한 욕망, 또 교육에 대한 욕망들이 집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을 굉장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곳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대치동이 계급 상승에 관한 욕망들이 꽤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었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치동 인근의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와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을 대비한 풍경이 한국의 경제적인 빈부격차와 계급 분화를 상징하는 사진이 되기도 했죠. 한국 입시 역사를 보면 입시가 계속해서 변해왔죠. 정말 매년 조금씩 정권이 바뀌면 크게도 변해왔는데 사람들은 입시가 계속 바뀌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새로운 전형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대치동에 오면 그 해법들이 늘 있는 거죠. 대비법을 가진 학원들이 대치동에 가면 어딘가에 있는 거죠. 심지어 재외국민 특별전형 같은 아주 특수한 전형들까지. 특히 이제 논술 전형이 막 생길 때 논술 학원들 우후죽순 생기고 구술 면접 전형들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 대치동에 오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인식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생님이 대리 시험 쳐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학부모님이. 학벌 세탁이라든지 재수 필수, 뭐 삼수는 선택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골적으로 학부모들 입에서 듣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대학이라는 곳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죠. 모든 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적응기를 둬야 하고, 근데 입시 같은 거는 아이들이 생애 한두 번 치르는 거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죠. 그 시스템을 잘 짜고 2단계를 거치고 정보를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이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 이번에 도입하는 거 15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논술 전형이 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다. 그래서 욕도 먹고 있었고 이 입사제가 교육적인 취지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확 줄이고 입사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을 빨리 당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입시 제도를 바꿔버리면 정보가 없잖아요. 사람. 대비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바뀐 입시 제도에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계층의 사람들이 입시 정보 빨리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덕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도입된 입시 제도들을 다 면면을 뜯어보면 나름의 이상적인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유 있는 입시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잘만 활용된다면 사회적으로 좋은 교육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제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둘러싼 교육열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교육열과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 없이는 이것이 성공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입시제도라고 해도 그러니까 모두가 학벌을 향해서 이렇게 진심인 사회에서는 그 빈틈과 해법을 찾으려는 온갖 노력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원이 더 많고 풍족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해서 학벌을 독과점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도의 문제점을 찾으면 새로운 제도를 또 만들고 조건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내놓는 제도마다 촉촉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점점 불신이 쌓여가고, 그래서 저는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 좋은 입시제도가